자, 오늘은 여기 에페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라이브로는 1시간 이상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이 라이브 영상이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비공개 전환 뒤에 컨텐츠로 이제 다시 재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에페스로 왔습니다. 에페스 아주 셀쭉 지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로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남겨져 있는 도시. 그래서 로마를 보고 싶거든 터키를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페스를 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30%밖에 발굴이 안 되었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터키 여행에 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코스가 바로 여기 에페스죠. 여러분 지금 로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여기 끝이 바다예요. 바다로 이제 이어진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가. 근데 바다가 멀리 여기서 한 7km 정도 물러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를 볼 수 없었지만,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이 에페스를 들어오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항구에서 저기 끝에서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되면 이 길을 통해서 쫙 오는 거죠. 이 대리석 길을 쫙 보고 많이 되었죠. 이렇게 길을 들어오시게 되면, 자, 정면에 보이는 저거, 자, 원형극장입니다. 저런 원형극장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처음 딱 들어오는 사람은 저 원형극장의 위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가 무려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극장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24,000명이라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2000년 전에 이런 규모의 도시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에페스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지역에 사실 사람이 살았던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았어요. 거의 한 8,000년,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살았었는데,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그리고 230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리시마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많이 이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대였고,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 여기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저 아저씨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이 관중석의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2000년 더 전에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무대에서 사람들은 공연을 했었죠. 그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라고 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성모 마리아도 이 도시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의 박해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요때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고 하다가 기독교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엄연히 계급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시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딱 생겨나더니 하는 말이,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는 로마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엄연히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아폴론, 온갖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 이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바로 이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죽이고 한 장소가 또 여기래요. 이 도시는 최대 30만 명까지 살았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수도를 바로 이 터키 땅으로 옮겨오죠. 그때 이제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다면, 우리로 치면 부산 있죠. 부산 제2의 수도, 제2의 도시, 거기가 바로 여기 에페스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무역 도시로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 도시는 로마의 도시 이전에 이제 그리스 사람이 살았다고 했죠. 그리스 사람 안드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던 거죠. 물과 불과 멧돼지가 만나는 곳에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안드로클로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에서 자기 신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바로 이 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산. 그래서 여기 옛날에 저쪽엔 바다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바닷가 쪽에서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저런 산비탈에서 생선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는 바람에 산에 이제 불이 좀 붙었는데, 이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불이 산을 타고 올라갔나 봐요. 산 위에 있던 막 멧돼지, 그 산짐승들이 산에서 막 내려옵니다.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불 났으니까 불이 있고, 그리고 멧돼지가 뛰어내려오니까 이 안드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야, 여기가 바로 신탁의 그 장소구나. 여기에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이 도시의 기원은 그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모습은 거의 다 사라졌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장수 리시마코스 때 이 도시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야, 이 바닥 한번 보세요. 여기가 좋은 게, 로마 시대 이 바닥을 제 발로 밟고 로마인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로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바닥조차도 사실은 유적이고 유물이죠. 여기를 로마인이 걸었던 길을 내가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상당히 멋진 순간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 에베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발자국이 있죠, 발자국. 이게 뭘까요, 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발자국 모습이 딱 있죠. 이게 뭘까요? 여기가 이제 항구에서 들어오는 그 길에서 이제 꺾어진 부분이에요,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애들은 가라라는 거거든요. 애들은 가라. 그래서 이게 보면 하트가 보이죠. 이 발은 화살표인 거예요, 화살표. 뭐 발 크기로 애들은 가라라는 것은 아니고, 여자를 원한다면 이 발이 가리키는 방향 이쪽으로 가면 된다. 밑에 네모난 건 이제 엄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것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홍등가 광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죠? 광고라는 게 로마 시대 때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도시가 전기가 없다는 것 뿐이지, 그냥 도시의 기능, 그러니까 지금의 도시의 기능도 대체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새로 된 이 판은 새로 만든 건데, 요 아래로 뭐가 흐르고 있었느냐? 물이 흘러요. 어떤 물이 흐를까요? 이 사람들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수도교, 로마 하면 수도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상수시설, 그래서 곳곳에 우물이라든지 분수를 만들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얻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도시 설계가 완벽했고, 그 물들이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쓰고 난 오폐수가 있을 거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그런 오폐수, 생활 하수들이 바다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도시 바닥 아래로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 2300년 전에. 참 대단한 거죠, 그게. 하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뭐냐면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 뚜껑.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쇠예요, 쇠. 쇠로 된 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고리를 잡아서, 물론 이제 무겁겠지만 나무 같은 거 넣어서 들었겠죠. 맨홀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렇게 하수까지 흐르는 그런 장치, 맨홀 뚜껑까지 있었다. 에페스, 이 에페스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파란 하늘 배경으로 2층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셀수스 도서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건데, 이제 책을 아주 좋아하던 셀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셀수스 총독이
예,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도서관인데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지금은 책이라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책이라는 게 뭐 종이로 요즘 뭐 전자책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 이집트만 가더라도 이제 파피루스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건물 벽에다가 그 역사라든지 지식을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근데 건물 벽에 기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의 발견이 이제 생겨나면서 방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지식에 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부와 영향력을 상징하는데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셀수스 도서관, 그 다음에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도서관이 어느 정도로 서로 경쟁을 했냐면, 이 도서관이 그 도시에 뭐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의 도서관이 있으면 각 나라의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했었는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이제 가장 대중적인 종이가 바로 파피루스였잖아요. 그 파피루스 판매를 금지를 해버렸어요. 수출 금지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무역도시와 항구도시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배들 있죠. 그 부호들의 배에는 항상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반강제로 압수해가지고 필사본을 만들어서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도서관들이 서로 경쟁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에 빠진 게 도서관이겠지만 로마 시대 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명성과 부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런 만큼 이 도서관도, 자, 가까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근사하게 이 기둥을 지금 엇갈리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기둥 지붕이 없고 위에는 기둥 지붕이 있고,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웅장하고 감성적으로 도서관을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4,000권의 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당시에 다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겠죠. 지금은 뭐 책들은 없어졌겠지만 이 도서관이 상징하는 바는 참 컸다. 도서관 뒤쪽 편이에요.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 도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 잘 남겨져 있죠. 로마의 도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단 말이죠. 더 크고 더 화려한 도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에페스라는 곳이 잘 남겨져 있을까요? 로마의 도시가 잘 남겨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도시는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비운이 있었던 도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기둥도 잘 서 있고요, 그죠?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셀추크 투르크고 오스만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타민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런 도시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도시를 보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건축물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거나 아니면 재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뽑아다가 다른 건물에 갖다 쓰고 돌 깎아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로마의 도시가 계속해서 남겨져 있을 수가 없고 그 형태가 계속 바뀌게 되고 점차 옛 흔적이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게 로마 도시의 특징인데, 로마뿐만 아니죠. 옛 고도시의 특징인데, 이 도시는 이렇게 남겨져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2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도시의 끝이 바다였다 했잖아요. 그 바다로 하수가 나가는데 지금 바다가 7km 멀어졌다 그랬죠. 왜 지형이 변하잖아요.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더 걸쳐서 이 도시가 계속 유지되었었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수가 바다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땅이 점점 쌓이면서 점차 뻘지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뻘.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기들이 창궐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도시가 만들어진 지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일상이 마비가 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오죽했겠습니까? 2300년 전에는. 물론 23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지고 바로 그때는 아니지만, 이 도시가 이제 사라지게 된 배경이 뭐냐? 지진과 전염병이라는 소린 거죠. 전염병으로 이제 막 이 도시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시의 지진으로 이제 계속 파괴되고 다시 보수하다 보니까, 이 로마 여기 살고 있던 에페스 시민들이, 야, 도저히 이 도시에는 못 살겠다. 이 도시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이 도시를 버려요.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수십 킬로 떨어지는데 새로운 로마의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도시에 이런 돌들 뽑아가지고 가면 좋을 거 아니냐 했지만, 도시는 뭐 로마 시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노예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 보시면, 저 산 꼭대기 돌 보이시죠? 돌산이에요, 돌산. 여기가 터키는 지금도 유럽으로 대리석을 수출하는 곳이거든요. 돌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 도시는 돌로 만들어지죠. 어차피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돌 많고, 새로운 도시는 새로운 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느 순간 버려지고, 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언덕이 있는데, 저기 위에 잔디가 보이죠? 요만큼 흙이 다 쌓인 거예요. 이 도시가 버려지고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 도시가 속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버려진 도시가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흙이 쌓이고 토사가 쌓이고 저렇게 나무가 생겨나고, 아이고,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 도시가 점차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하면서 땅속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나중에 뭐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이 왔을 때는 이 도시의 흔적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을 두지 않고 냅둬 버렸어요. 이 도시를. 새로운 도시를 그냥 새롭게 만들었고, 다시 말해서 버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비운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발굴해 봤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남겨져 있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도시가 30%밖에 지금 발굴되지 않은 모습이니, 여기가 더 발굴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바로 이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 이 도시를 방문하는 매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쪽은 홍등가예요. 홍등가 쪽은 많이 발굴이 좀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면 또 고양이가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이게 상수시설이거든요. 곳곳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2300년 전 도시에 우리나라가 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당시에 그 왕이,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니 아름다운 나의 궁전에는 화장실 따위는 만들지 마라 해가지고 그 하이힐이 생겼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화장실도 없었는데, 로마 시대에 이게 뭐냐면 그 상수관, 요거는 상수시설이 곳곳에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곳곳에 분수나 우물이나 수도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든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더불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이 화장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화장실이냐? 수세식 화장실, 아니 수세식 럭셔리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수세식, 아니 우리나라 비교하는 건 우리 역사 잘 아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푸세식이 많았잖아요. 그죠? 23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수세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워요. 하여튼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건데, 자,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쭉 앉아가지고 공중 화장실. 근데 이 바닥이 여기는 이제 새로 한 부분이지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깊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 물이 여기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일 보면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수세식 맞죠?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계속 물이 흘러가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 있는데, 왜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옷이 어땠어요? 옷이 치마처럼 막 몸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온몸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옆에 거시기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담소 나누고 뭐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인데 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렇게 거시기 하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로 여기 중앙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분수대. 여러분 화장실에서 분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이쁘니까 일단은. 그리고 혹은 이제 분수가 확 나면 소리가 나니까 이제 왜 화장실 가가지고 부두두둑한 소리가 이제 분수 소리에 묻힌다 이거죠. 그래서 분수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또 재밌게 생각하시는 학자도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분수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수세식 공중 럭셔리 화장실이 바로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 화장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한겨울에는 이 대리석이 얼마나 차가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차가운 대리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요? 겨울철 얼음짝처럼 차가운 이 대리석 바닥, 화장실 변기에 앉기 위해서는 노예를 불렀답니다. 노예를 불러가지고 너 좀 앉아 있어. 그래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귀족들은 이용했다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귀족들. 그래서 그 흔적이 너무 잘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입장권을 따로 받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볼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5,000원 정도. 요즘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랜선으로 투어하신 거는 말 그대로 랜선이고, 여기를 직접 거닐어 보시고 공기를 느껴 보시고 하시면 또 감동이 새로운데, 또 더 잘 알면 재밌으니까 이렇게 랜선으로 보시고 다음에는 또 직접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거주했는지 지금 느껴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다 회벽칠 되어 가지고 이쁜 아름다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있고 했겠지만, 그 와중에 지금 여기 보세요. 상수 시설이 되어 있어요. 물을 멀리서 끌어가지고 물이 흘러가게끔 상수 시설까지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옛날에는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바닥은 색깔 있는 대리석으로 깔아놨네요. 이런 모습 보시면서 역사의 퍼즐 한번 맞춰보세요. 부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서 목욕탕, 그야말로 사치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해야지? 이 바닥 지금 유리판 대놨는데 모자이크 바닥으로 옛날엔 걸어 다녔었겠죠. 옛날에 살았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이 벽 전체에 대리석판이 붙어 있었네요. 대리석판이 여기 전체에 쫙 붙어 가지고 바닥에 난방 시스템이 되고 살롱이 있었고요. 와, 얼마나 화려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런 흔적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석회석을 발라가지고 프레스코화 기법 있잖아요. 석회가 마르기 전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제 1000년, 2000년 지나도 안 날아가거든요. 여기 전체에 지금 하얀 회반죽을 칠해서 이거는 이제 흔적만 남겨져 있는 거지만 유색으로 다 여기 벽이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데 와가지고 스케치 해가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도 로마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 아예 대리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여기도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벽돌과 흙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리석판 보이시죠? 대리석판. 대리석판을 붙인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이 내 안 구조물을 상당히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실리카. 야, 여기 내부, 야, 이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2300년 전 그림일 겁니다. 뭐 못해도 2000년은 됐겠죠. 2000년 전에 색깔이 여러분 이렇게 잘 남겨져 있어요. 그림을 썩 잘 그리진 않았네. 귀신같이 그려놨네. 야, 대단하네. 1층짜리 건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단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입니다. 고층 건물. 여기가 지금도 발굴 진행 중인 게,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물건도, 이거는 기름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가 발굴 중이라는 소리죠. 이 도시는 처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던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받고 교회까지 만들어진 1000년 이상 이 도시가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기독교 이전 시대 유적과 이후 시대 유적이 또 함께 있는 게 특징인 거죠. 예, 야, 이 야란 소리밖에 안 나온다. 폼페이라든지 다른 로마 도시 가더라도 여러분 이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요. 그냥 흔적만 남겨져 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색깔까지 남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조금만 동원하시면 옛날에 어떤 구조였는지 다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 벽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고 그 위에 또 건물이 있고, 그리고 앞거는 이 바닥인데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모자이크, 물론 이건 복원됐겠지만 아주 잘 남겨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이라고 하면 사실 흙더미라든지 돌로 쌓아져 있는 건축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너무 잘 남겨져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뱀이 있죠. 메두사, 정답.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머리에 포도잎을 달고 있네요. 사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에 많은 유적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모습을, 뭐 제우스든 포세이돈이든 이런 신들의 모습을 다 지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될수록 더 옛날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는 잘 남겨져 있네요. 야, 이 도시에 여기 물이 올라갔나 보네. 물이 졸졸졸 나오는 수도꼭지가 수압 차이로, 2000년 전에 수압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야,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모습이, 로마 시대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남겨져 있는 것은 정말 드물어요. 야, 보면 볼수록 대단하네.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 시대 뭐 현재 중에 한 명이죠. 평생을 거점 도시를 방문하는데 자기의 생애의 대부분을 이용을 했는데 뭐 현명한 황제였고 로마인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도시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에페스 시민들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황제의 신전을 만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정면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아치입니다. 여자가 생긴 게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텍티스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킬레스 엄마예요. 운명의 여신이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운명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신, 이 여신이 누굴까요? 우리 공영 씨, 여신이 누구죠? 머리카락이 뭐처럼 보이는가요? 레게 파마를 좀 하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메두사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메두사가 또 아니라고 해요. 꽃의 신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두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액막이 부적의 역할, 지금의 나자르 본죽 같은 나쁜 것을 못 들어오게, 나쁜 악귀나 영향력이 나한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메두사는 몸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서 상징적으로 메두사를 만들어 놓더라도 얼굴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상반신이 이제 다 보이는 사람이죠. 옆에 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소장은 아니시고 높은 직책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메두사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응영 씨 말대로 플로리안 풍요의 여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 아마 그게 좀 더 유력할 겁니다. 머리카락이 뱀 같긴 하지만 상반신이 다 나와 있는 메두사는 잘 보기 힘들다. 그리고 아까 안드로클로스, 제가 이 도시의 건설 신화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 뭐처럼 보여요. 요거 저기 멧돼지예요. 멧돼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게 탄생신화인데, 물과 불과 멧돼지가 만나는 곳에 도시를 만들어라 라는 신탁. 그래서 지금 저기 멧돼지를 쫓고 있는 신탁의 내용을 저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장면들, 양각되어 있는 장면들 있죠. 요거는 뭐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일대기를 저렇게 조각을 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죠. 완전 이거는 새로 만든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새 건물 같죠? 새 건물. 맞아요. 새로 만든 거예요. 진짜 거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그대로 이제 복원한 거예요. 진짜 거는 박물관에 있고, 이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하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이런 부조들 있죠. 이런 부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와 바람에 다는 거죠. 그러니 옛 모습을 더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겨놨고, 로마 시대 펜트하우스, 여기가 뭐냐면 명품거리예요. 명품거리. 바닥부터가 모자이크,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도 이런 바닥이 없죠. 여기가 명품거리인 거예요. 쫙.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다 상점이에요. 샤넬, 루이비통, 뭐 자라, 망고, 이런 게 다 있었던 상점가. 심지어 한 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고요. 요 뒤쪽 편에도 지금 있고요. 그 뒤쪽 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쇼핑단지, 명품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오시게 되면 그냥 사진 당연히 많이 찍으시면 좋겠지만 그 속에 이제 옛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감상을 해보시면 좀 더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라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트라이안누스 황제의 분수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물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분수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중앙에는 트라이안누스 황제가 딱 있었는데 밑에 공 같은 거 보이죠?
축구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에요. 저 둥근 거는 신의 상징이에요, 신. 그래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의도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온갖 신들 있죠. 그 신들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둥근 구체를 발 밑에 뒀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멀리서 봐도 멋지죠. 이 도시의 밑에는 도서관이 있고, 이 옆에 분수가 흐르고 있고, 이 바닥은 대리석길. 여기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우리는 도시의 반대편, 그러니까 입구죠. 입구에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설명은 저 밑에서 했어야 했는데, 여기 뭐냐면, 이게 기독교인들의 암호예요, 암호. 익투스라고 합니다. 왜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철자가 있어요. 그 철자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로마 시대에 온갖 신들이 있고 계급이 있을 때, 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때,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불순분자, 반란의 무리인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아주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기독교인이었겠지만,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믿고 있던 시대의 기독교인은 상당히 국가 체제를 반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징이 필요했죠. 그래서 왜 그 오병이어 기적, 그 물고기 모양, 그것도 암호고, 바로 이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들을 그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 이 표시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여기 기독교인들 모이자,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암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저렇게 수레바퀴 모양이 보인다면, 기독교 박해 시절에 이 유적이 있었구나, 요거를 또 아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거는 로마 시대 일종의 이제 보드 게임. 이것도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바로 그 흔적 여기에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못 드리고 있는데, 후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의 옷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이 긴 천을 많이 둘렀어요. 여러분들이 왜 파묵칼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묵칼레의 이런 면이 상당히 유명해서 전 로마의 파묵칼레의 면이 수출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화장실 가더라도 옷을 살짝 거지고 앉으면 그다지 거시게 하진 않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렇게 상을 세워 놓을 수 있는 단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쭉 있잖아요. 옛날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누구냐면 도시 발전에 기여한 사람 있죠. 목욕탕을 만들었다, 도서관을 만들었다, 도로를 깔았다, 신전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상들이 쫙 양쪽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대로 보세요. 여기 축구공 뽕 차면 여기서 저기까지 굴러갑니다. 지금 비탈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상들이 머리가 없고 손이 없는 이유는 잘 부러지기도 하고 일종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기 이전에는 온갖 신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제 기독교 공인 받으면서 우상화 되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우상의 개념이 되니까 이제 없애진 또 않고, 없애면 또 조상들이 만드는 거니까 머리만 잘라가지고 옆에 둔다든지 해서 많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샌들까지 신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요 문이 또 중요한 문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문인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 힌트를 드릴까요? 누굴까요? 가 곱슬머리고요. 그 다음에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로마 도시에서 상징을 몇 가지만 아셔도, 아까 포도잎 디오니소스, 뱀머리카락, 메두사, 그 다음에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머리 아니죠. 사자 대가리가 보인다 하면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의 문이에요. 헤라클레스의 문 위에 그 승리의 여신 니케의 상이 있었고요. 이 헤라클레스는 힘을 상징하죠. 힘이 세요. 원래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니까 힘의 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세 개밖에 없는 계단이 포인트예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자,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쫙 보시면 도시의 끝까지, 아까 우리 저기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저 끝에 바다였고 항구였다 했잖아요. 도시의 끝까지 이렇게 비탈길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차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마차를 타고 가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이든 누구든 이 비탈길에 따라서 여기까지 놓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세 개의 계단 위로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누가 들어가느냐? 힘의 문이죠. 바로 힘이 있는 자. 시민 중에도 높은 사람, 원로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마차를 타더라도 내려서 걸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이쪽 지역은 힘 있는 자들이 있는, 그래, 힘의 문을 통과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또 아주 이 에페스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알만한 브랜드 나이키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니케의 여신, Nike, 나이키 여신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이키 문양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자, 참고로 이거 영상은 방송 끝난 뒤에는 이제 비공개 전환하고 너무 길고 하니까 줄여가지고 좀 짧은 내용으로 다시 편집해서 올 예정입니다. 자, 숨은 그림 찾기. 나이키 문양은 어디 있을까요? 보이실까요? 이게 별로 이뻐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 여신이 상당히 유명한 여신인 거죠. 승리의 여신. 바로 여기입니다. 자, 나이키 문양이 떠오르시죠? 보이실까요? 나이키 문양이 싹 알겠죠? 옷자락. 정답, 제시카님. 바로 이 여신이 나이키 여신, 승리의 여신이고, 나이키 문양이 저 여신의 옷자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마크가 나오게 된 여신이 바로 이 여신의 옷자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월계관. 왜 올림픽 같은데 우승하면 월계관 주죠. 승리라는 의미이고, 요게 뭘까요? 요게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의 잎사귀예요. 종려나무 잎이라고도 하죠. 왜 터키에 야자수 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야자 열매가 아니라 대추처럼 생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 잎을 또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어디에 자라나냐면 물이 있는 곳. 아주 귀한 나무거든요. 왜 그 사하라 같이 사막에 멀리서 저 대추야자 나무 잎사귀가 멀리 사막 멀리 보인다는 것은 거기는 뭐가 있다는 뜻이니까 오아시스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어떤 의미예요? 생명, 구원,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자 구원이자 희망이라는 그런 뜻,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종려나무 잎사귀가 있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르테논 신전과도 이 니케의 여신, 승리의 여신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날개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파르테논 신전에서 승리의 여신이 날아가지 말라고 날개를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 가시면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여신까지 한번 보셨고, 그 로마의 병원 수술도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병원 표시를 찾으려면 왜 우리 이발소 모양이라든지 이제 유럽에서 약국 모양 보면 왜 뱀 있잖아요. 뱀. 요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병원의 표식이에요. 병원 표시.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제 귀족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로마 시대 하면 또 아고라가 있잖아요. 광장 문화. 위에 가면 이제 아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오데온. 오데온은 오디오의 어원이죠. 사람들이 왜 그 회의를 하고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왜 시저가 그 블루투스 넘어져 가면서 죽은데도 오데온이거든요. 그래서 회의하던 그 오데온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옛날에 아르테미스 여신 아시죠?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숭배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 복원도,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신상 여기 이 도시에 엄청나게 많았었다고요. 근데 기독교 공인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파괴되고 없어지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주 열렬하게 믿던 사람들이 이 여신상을 부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게 2000년 지나서 발견돼서 박물관에 있는 거죠. 다산을 의미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땅에 묻혀 있던 모습, 박물관에 가면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오데온을 한번 가볼게요. 오데온. 오디오의 오원, 오데온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직접 와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보시면 더 감동적이겠죠. 아까는 24,000명이 수용 가능한 원형 극장을 보셨다면, 여기는 이제 원로들 그 정치를 하는, 지금으로 보면 시의원들, 요 사람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뭐 계획하고 하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오데온입니다. 여기는 대단하게도 옛날에 지붕까지 있었어요. 지붕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권층들, 이 특권층이죠. 그들만의 작은 공연도 이루어지고 하던 장소가 바로 여기 오데온입니다. 이런 유적지를 보실 때 의문을 가지시고 좀 호기심을 가지면 재밌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땅이 패여져 있죠. 패여져 있는데 옛날 여기 서가지고 이제 막 연설도 하고 이 사람들이 쭉 둘러보는데, 요 패여져 있는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천정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나무로 된 지붕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붕이 비가 와도 막아지는 그런 시설이 있었을 정도로, 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지만 키비라 가시면 여기 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메두사. 막 피카소가 만들었나 싶은 멋진 그 메두사가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도시, 수백 년이 흘러 이 도시는 땅속에 묻히고, 그렇게 이 도시는 남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만들어진 지 2300년이 지나 지금 이렇게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페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는 바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이 아고라가 상징하는 게 큰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시장으로 이용되었던 거, 그리고 여기서 회의를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유럽 가시면 광장 문화잖아요. 그 광장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광장이 제일 멋진 곳은 아프로디시아스. 은경 씨 맞나요? 이 오데온 중간에 거대한 호수를, 인공 호수를 만든 곳, 거기가 아프로디시아스일 거예요. 야, 거기 진짜 공부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익투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고양아 설명하는데 좀 나와줄래? 좀 나와봐. 여기 보면 알파벳 I, X, 요 골뱅이 Y, Z 모양의 글자가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익토스라고 읽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I, X, 골뱅이 Y, Z,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파벳 I, 그죠? X, 그 다음에 이렇게 골뱅이,
Y, Z. 그러니까 바로 이 수레바퀴 모양 요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 들어가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암호가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상수관. 이 상수관이 로마 멸망에 일주를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다 1000년, 2000년 된 것들이죠. 너무 잘 만들고 잘 남겨져 있죠. 이게 흙을 갖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돌이라는 것은 흙이 이제 또 굳은 거니까 도자기 형태인 거죠. 시간 지나면 이게 물이 계속 흐르면 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로마의 도시에서는 야, 우리 기술력이 어딘데 이런 흙으로 구운 관 말고 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납관을 또 만든 적이 있었답니다. 그 납관을 만들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납중독 있죠. 그걸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납중독 현상으로 임신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지만, 그래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한몫을 한 게 바로 저 상수관이기도 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 문화도 있고 사치스러운 문화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로마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되었죠. 뭐 때문에 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분명 저런 납으로 된 관도 있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 올라오는 건 또 처음이었는데 이제 저기가 바로 입구예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불불산, 피온산이 어떻게 사는데 이 변산하고 이 큰 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 도시가 있는지도 잘 몰랐대요. 그리고 바다에서, 이쪽이 바다거든요. 에게 바다에서 쭉 물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항구를 만들었었고, 지금 있는 곳이 여기였고, 아까 시작한 게 여기서 쭉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여기 그 마차 경주장 있죠. 히포드럼인데 지금 발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발굴이 안 됐고 이만큼, 그것도 일부만 발굴된 게 지금 이 정도라는 소린 거죠.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사람들 최대 3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오폐수가 다 여기로 흘러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 이제 늪지대가 생기고 모기가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게 이 도시가 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도시 에페스, 로마의 흔적이 너무 잘 남겨져 있는 에페스 지역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터키의 곳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채널 가이드 장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